내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관리비 고지서가 매달 2장씩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금은방이 많은 종로구의 한 주얼리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두 개의 단체가 서로 관리 주체라고 주장하는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입니다. 먼저 송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보석상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상인 250여 명, 점포는 7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가을 예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가 곳곳에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상가에 단전 사태가 발생한 것. 지난달 18일 처음 시작된 단전은 이후로도 4차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두 개 단체가 서로 관리자라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구청에 신고한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 안 돼 새로운 관리자가 또다시 관리자로 신고해 구청이 이를 변경한 것. 서로가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관리비 고지서가 두 곳에서 나왔고 어느 쪽에 관리비를 내야 할지 모르는 일부 상인들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관리비 공탁을 걸었습니다. 한 곳에서 장사하면서 관리비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저희는 어디에 낼지 몰라서 공탁을 한 겁니다. 공탁을 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안 냈다고 불을 끈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현 관리자는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아 상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리비 분쟁 탓에 이젠 상인들마저도 둘로 나뉘어버렸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런 큰 상가를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입점 상인으로서. 왜 그러냐면은 몇 사람 하고 모든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단체가 서로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공탁의 분열까지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단체는 서로가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또 이 관리자 변경 처리 과정이 어땠길래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해서 천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주얼리몰 관리자 변경 신청 때부터입니다. 당시 상가 소유주와 일부 입점 상인들이 관리자 변경 신청을 했고 구청이 이를 먼저 승인해 줍니다. A단체에 따르면 당시 구청이 최초 관리자의 권리승계 이양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법적 근거가 되는 입점 상가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는 차후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점자에게 권리승계를 받는 경우는 바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 언제까지라는 명시도 없어요. 추구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얘기했던 건 1년간 분쟁 중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다고 하시니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하고 저에게 이제 관리권에 대한 분을 허가해 준 상황이고요. 실제 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없이 권리 이양서만으로 A단체를 관리자로 승인해 줍니다. 처리기한 3일 동안에 내줘서 못 갖춘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되새겨 보면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B단체가 관리자 변경 신청을 해왔습니다.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됐고 구청이 관리자 변경을 다시 한번 승인합니다. 상인들의 대표가 됐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인들의 대표로 뽑아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점 상인들이 서울 씨를 입점 상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제출 기준은 9월 7일인데요. 그때 3분의 2 동의를 넘게 받아서 하지만 A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단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권리 이양서를 B단체는 제출하지 않았고 동의서 역시 임차인이 아닌 상가 직원들이 작성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동의서를 작성했던 일부 상인들은 동의서를 철회하는 확인서를 다시 써 구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단체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적법한 관리자라는 입장. 급기야 두 단체는 서로가 관리자라며 각각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느 쪽이 맞는 관리자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일부 상인들은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설립 요건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리이양서의 경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행정안내나 지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리자 변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인들의 동의서인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B단체가 관리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A단체는 종로구가 B단체의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줬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다음 달 13일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주얼몰 상가 상인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어나는 관리비 분쟁, 앞서 보도해드린 종로 보석 상가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관리비를 두고 아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사례가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먼저 그 전에 대규모 점포가 뭔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규모 점포는 쉽게 말해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상가가 들어서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이나 그 전문점, 쇼핑센터 등이 대규모 점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대규모 점포에서도 이런 관리비로 인한 갈등이 많다고요. 역시 좀 이권 다툼 이런 문제입니까? 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를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뽑은 대표자가 그 관리비를 걷고 그 관리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자, 그러니까 대표는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선정이 됩니다. 예, 지금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3분의 2면 과반수가 넘는 수치인데 그럼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예. 이번 사례의 경우는 종로구가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없이 승인해준 부분이 1차적으로 논쟁을 키웠습니다. 네.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정해진 동의서의 형태가 없다 보니 상인들에게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체를 지지했다 안 했다로 분쟁이 생기고 결국 대규모 점포 관리자 승인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앞선 기사에서 종로구도 이 부분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대안은 없는지 또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를 하셨죠? 네, 종로구의 경우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승인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안은 없는지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꼼꼼히 살피는 곳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꽤 많은 중구의 사례인데요. 관리자 분쟁이 많다 보니 동의서 이외에 동의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첨부 서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입점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동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의서 이외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함께 들어와야 동의서 한 장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중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이렇게 서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최근엔 관리자 분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살피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청 기자.